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그림이죠. 바로 하도에 대한 것입니다. 네, 약 5,000년 전 보키 씨가 용마 등에 나타난 점들을 보고 그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황하에서 나왔다는 그 용마? 맞아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하도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하도는 그냥 점을 찍어놓은 그림, 이게 아니고요. 음양 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하고 또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원리 도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 원리 도표요. 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하도에 쓰인 숫자들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 이게 우리가 그냥 세는 그런 양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양적인 숫자가 아니면요. 음과 양이라는 속성,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뭐랄까 서수 개념이라는 거죠. 북쪽의 1, 이게 양인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양이 먼저 오고 음이 뒤따르는 그 선양후음 원칙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숫자에 음양 속성이랑 순서가 담겨 있다. 와,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숫자랑은 전혀 다른데요. 그렇죠. 상당히 다른 개념이죠. 그럼 이 숫자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생성을 이끌어내는 건가요? 자료에 그 과정이 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생성수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만물이 생겨나는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생성수. 네. 먼저 북쪽의 1, 이건 양이고요. 남쪽의 2, 이건 음인데 이 불이 만나요. 만나면서 일쪽의 파동,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약하게 회전하는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봐요. 자료에선 이걸 웨이브랑 비슷하다고도 표현하고요. 아, 그러니까 두 다른 기운이 딱 만나면서 첫 움직임, 어떤 진동 같은 게 시작된다 이런 거군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동쪽의 3, 이건 양이고 서쪽의 4, 이건 음인데 이게 또 더해져요. 근데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차, 자료에서는 이걸 90도 위상차라고 표현했는데 살짝 어긋나게 겹쳐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동시에 만나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차를 두고. 그렇죠. 이렇게 네 방향의 기운, 즉 1, 2, 3, 4가 어우러지면서 안정적인 순환 구조. 이걸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개의 기운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 나오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순환의 중심에서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숫자 5입니다. 숫자 5요? 네. 이 5는 오행 중에서는 토, 흙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바로 3차원적인 물질의 탄생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와, 그러니까 2차원적인 평면상의 에너지 순환에서 갑자기 3차원적인 물질이 딱 생겨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평면적인 에너지 상호작용 속에서 입체적인 실체,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고대인들의 모델인 셈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데요. 자, 그럼 1부터 5까지가 생성이었잖아요. 네, 생성수. 그럼 나머지 숫자들, 6부터 10까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에서는 성수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성수는 말 그대로 생성된 것이 이제 완성되고 안정되고 혹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 완성 단계군요. 네. 6은 7은 양, 그리고 8은 9는 양인데 이 숫자들도 서로 만나서 순환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방향이 달라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생성 때는 반시계 방향이었는데 완성은 시계 방향이라고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성과 완성의 회전 방향이 반대라는 거죠. 이 시계 방향 순환을 통해서 중심에는 숫자 10이 나타나요. 이것도 토의 속성을 가지는데 완성이나 회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생성은 반시계, 완성은 시계.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뭔가 에너지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죠. 우주의 호흡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료 후반부에 보면 이 하도 해석이 역사적으로 좀 변해왔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기원전 1000년 이전,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는 하도나 그와 관련된 복희 64궤 같은 걸 해석할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봤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이요? 네. 마치 우주의 중심,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곳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관점이죠. 이게 원래의 올바른 해석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 그게 원래 해석인데. 장이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외부, 하늘에서 중심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인데 당시의 천동설적 세계관과 좀 유사한 면이 있죠. 아하, 시대적 배경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해석 방향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서양에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지동설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런데도 동양학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 시계 방향 해석, 그러니까 어쩌면 잘못된 해석일 수 있는 그 관점이 계속 남아있다는 비판도 이 자료에선 제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고대의 지혜가 후대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변형되거나 어쩌면 오해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헌을 접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 속의 하도는요, 단순한 그림 이상이었네요. 음양의 조화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회전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인 생성과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은 고대 동아시아의 우주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에너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물질, 즉 숫자 5가 생겨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하도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시작해서 숫자들이 가진 의미, 그리고 생성과 완성의 메커니즘, 또 해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제시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 자료에서는요, 하도의 생성 과정, 특히 그 초기 에너지들의 만남, 1 플러스 2, 3 플러스 4나 회전 원리 같은 것들을 현대 물리학 개념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동, 웨이브라든지 혹은 입자의 스핀 같은 개념들이죠. 현대물리학이랑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수천 년 전의 도표가 우리가 현대 과학을 통해서 이제야 다시 발견하고 있는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 예를 들어 에너지 역학이나 물질 생성의 비밀 같은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미 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와, 고대의 지혜가 현대과학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대의 도표와 현대과학 사이에 어떤 연결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